그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그 법령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왜 너 때문에 잘못해서 허가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상가 운영에 필요한 허가나 절차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그 영업 허가는 그 지방자치단체 있죠. 구청에서 정한 그 절차에 따르면 되는데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특정 업종은 그 추가적인 그 위생 허가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법령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설사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들은 잘 알잖아요. 또 바뀌어도 금방금방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확인설명서가 2024년 7월 10일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뀐 내용이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중개업을 잠깐 쉰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바뀐 거를 몰라. 이게 뭐야? 사인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그 법령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왜 너 때문에 잘못해서 허가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책임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계약서에도 분명히 쓰지만 사실은 이게 인허가가 나올지를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지금 보통 건축법에는 1부터 9군까지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신고만 하면 되고 같은 군에서 표시 변경하는 거. 그래서 표시 변경은 보통은 당사자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허가 받는 거는 결국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이게 건축사가 이제 개입을 하더라고요. 건축사가 개입을 해서 올리는데 근데 이 점검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 허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은 먼저 버렸고 이제 건축사 사서 이제 허가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용도를 위로 올려서 그런데 안 나와.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은 근생, 그러니까 7군의 근생 학원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6군의 이제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8군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8군의 업무시설 사무소로 돼 있는 거예요. 8군의 업무시설 사무소를 7군으로 끌어올려서 근생 학원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쭉 그 건물에 있는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을 다 전유부를 빼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더라고요. 한 번에 화면에서. 그래서 쭉 더해가지고 하더니 아 여기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7군으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제곱미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7군으로 안 되고 6군으로 해야 돼요. 교육연구시설로. 그런데 여기 총합이 5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도. 그래서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계약은 진행은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가 500이 넘었다. 이게 추가됨으로써 그러면은 7군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군까지 가야 되는데 6군은 더 까다로워지는데 그러면 중개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체크해서 임차인한테 당신이 알아봐. 당신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개사가 덤태기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개사법은 잘 아는데 남의 법은 잘 모른다고. 그리고 학원하는 사람 자기 학원 강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면 자기 알아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 창업하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멘토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 학원 원장도 자기 멘토가 있어 분명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학원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뭐 후배가 됐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학원은 구청이 아니라 어디 가죠? 물어보는 데가? 교육청. 예,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래요. 나이 먹어갖고 교육청. 지원청이랬잖아. 교육청은 높은 데고요. 그 밑에. 교육감은 이제 교육청에 있고 교육지원청은 이제 그 밑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물어보면은 또 담당자별로 또 틀리대. 구청도 담당자별로 다르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아. 동별로 또 담당자가 있어서 이 까다롭게 구는 게 담당자별로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내가 그래 교육 관련돼서 난 학원은 내가 진짜 빠삭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해도 담당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개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고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멘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그 분야의 멘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멘토랑 같이 얘기하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강조를 해야 돼. 이거 내 일이 아니고 너 일이다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중개사가 정말 계약을 하고 싶어요, 저거를. 네. 내가 다 알아봐줘갖고 하고 싶어. 그럼 어느 선까지 저희가 알아봐 주는 게 맞을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군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을 전유부를 딱 뗐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떼어줘서 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용도가 이렇게 돼 있다, 건축물 용도가. 그럼 이게 맞는 거냐? 당신이 알아봐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흐름도 모르고서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신뢰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도 별로 안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다중시설 그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 옛날에는 뭐 소방필증이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 이름 자체가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무실이다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뭐 고시원, 뭐 학원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소방 관련해서 이제 비상구, 간이, 스프링클러, 또 무슨 뭐 방염시설 뭐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다중이용업소가 해당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에 또 꼭 물어봐야 돼요. 근데 소방서 물어보는 것도 대충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다중이용업소니까 소방서는 물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층은 해당이 없어요. 1층은 불났을 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지하가 도망가기 쉬워요? 2층이 도망가기 쉬워요? 2층. 그죠? 그래서 지하는 작아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66제곱미터만 돼도 보통 한 20평?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중이용업소 여기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는 소방을 좀 철저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층이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30평이죠. 그러니까 식당도 약간 규모 있게 한다. 그러면 30평 넘잖아요. 작게 한다. 30평보다 작게 2층에 올라가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래방도 이 정도 이상은 되잖아. 그러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수가 30평 이상 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다중이용 업소의 그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방서에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소방서에다?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 물어보세요 라고 해야죠. 임차인.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보통 멘토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멘토들이 얘기해줘. 야, 소방 필증 받아야 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테리어 업자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원 시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염 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시공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창업 계획 잡은 것보다 자꾸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제대로 파악했냐 하고 이제 자꾸 푸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다 계약 전에 확인을 다 해야 되겠네요? 계약 전에 확인을 해야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리금 받고 승계를 받잖아요. 네네. 뭐 노래방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쓰면 좋은데 뭔가 변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를 붙여주든가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그대로 쓰는 거는 대개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더 강화돼서 뭐 이 강화된 기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 우리는 개념적인 것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상가중개 어려워서 어떡하겠냐.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이런 경우 5%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거는 점포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상가거든요. 사무실로 하는 거는 뭐 8군에 있든 뭐 7군에 있든 뭐 보통 8군이나 7군, 뭐 6군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용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유업종이 있어요.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는 자유업종이야. 나중에 생긴 게 자유업종이죠. 독서실은 규제를 받아요. 학원같이 똑같이.
이거 똑같은데 스터디 카페가 더 고급스럽고 규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의 사각지대 같은 거죠. 거기는 자유업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야, 그거 다중이용업소고 뭐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해당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근생이면 되니까 근생으로 돼 있고, 그러면 거의 95% 정도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근데 한 5% 정도가 이제 허가를 받든 뭐 신고를 하든 표시 변경하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중개사가 5%를 잘하면 상가는 다 마스터하는 거네요. 그렇죠. 5%를 잘하면 마스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시간에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물건 하나 더 받고 손님하고 더 통화하고 그걸 해야지. 그거 공부한다고 앉아서 법을 꿰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뭐 손님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 중개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 관련된 뭐 아파트 관련된 법 이런 거 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상가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또 쉽게 보면은 또 물어보면 돼요. 좋은 선생님한테 또 교육 받으면 되고요.